1964년도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예행연습으로 거행되는 금년도 최대 규모의 도쿄 국제스포츠대회가 지난 10월 11일부터 엿새 동안 도쿄 메인 스타디움에서 거행되는데, 이것은 도쿄 주재 우리 대한뉴스 촬영반이 취재한 것입니다. 7만여 관중이 모인 이 경기장에는 37개국으로부터 3천여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선두로 18번째로 입장했습니다. 선수 입장에 이어 일본 황태자 아키히토 부처의 인사가 있은 다음 이시카와 대회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있었는데, 경기는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도, 체조, 마술, 사격 등 4종목에 참가해서 아낌없는 실력을 발휘했는데, 경기 첫날에 거행된 유도 대회에서 제1교포 김희태 선수는 중량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마술 경기에서는 이일규 선수가 장애물 비월에서 무감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 마라톤 경기에서는 뉴질랜드의 줄리안 군이 2시간 18분 0초 6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와 아울러서 서부독일 바덴바덴에서는 10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남북한 단일 올림픽팀 구성 문제가 10월 19일 최종적으로 토의됐는데, IOC는 명년도 도쿄올림픽 대회에는 대한민국과 북한 괴뢰가 각각 개별적으로 선수단을 보낼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따라서 지난 8개월 동안의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노력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또한 IOC는 남북한 팀이 각각 단독으로 출전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종전대로 한국이란 명칭과 태극기와 애국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북한 괴뢰 측은 노스코리아라는 명칭을 사용할 뿐 국기와 국가 문제는 결정을 짓지 못했으며, 북한 괴뢰 측에서 주장하는 국가 명칭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1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도쿄올림픽 파견 체조선수 선발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선수 26명이 참가했는데, 그중 여자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 이광재 선수와 여자부 정봉순 양은 우수한 성적을 발휘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는 빠짐없이 국기를 다는 것이 국민된 도리입니다. 제23회 재헌절, 이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기념식이 베풀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산부요인과 재헌 국회의원, 외교사절단,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가 대신 읽은 지사를 통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국민이 되어줄 것을 당부한 다음 법의 생활화를 강조했습니다. 제1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과 예술원상 시상식이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학술원상에는 호형권, 조계존, 한구동 씨 등 3사람이 저작상을 받았고, 예술원상에는 백철, 장우성, 이주환, 윤봉준 씨 등이 각각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소련의 억류 중이던 제55 동성호선은 14명이 대한항공편으로 수영공항에 도착,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선원들은 북양에서 조업하다가 지난 6월 소련 경비정에 의해 강제로 납치됐다가 45일 만에 석방된 것인데, 선장 문종화 씨와 선체는 그대로 소련 땅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강릉 시내에서 5km쯤 떨어진 외딴 두메산골 파골동입니다. 그러나 여기 자립과 개발의 정신으로 1700평의 농토에서 연간 300만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는 숨은 상록수가 있습니다. 올해 30살의 심재석 씨는 불구의 몸이면서도 농업 지식을 익히고 몸소 노력해서 흙과 싸운 지 12년 만에 벼에 이무작에 성공하고
고등소재의 과학적인 재배로 오늘과 같이 높은 농가 소득을 올리게 돼 이 부락을 강릉시 시범부락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사치와 낭비 풍조를 쓸어내기 위한 사회 신풍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요즘 가정주부들도 이 운동에 나서고 있어 잘한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지우축생활중앙회는 건전한 생활하기 단합대회를 갖고 거리에 직접 나서서 근면 금소하고 분에 맞는 생활을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지우축하는 습관으로 건전한 생활하기를 다짐하고 나선 이들 주부들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버는 걸 더 즐겁게 생각하자고 호소했는데 우리도 생활 주변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값비싼 보석이나 옷감 등 상품을 함부로 사들이는 것은 삼가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합시다. 무턱대고 외국 것을 좋아하고 가짜 외제품이나 밀수품을 사서 쓰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사람들,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아빠와 오빠는 퇴근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술이나 도박과 같은 것은 아예 삼가하고 되도록 여가를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수에 맞는 성실한 생활로서 우리 살림을 복되게 하고 밝은 사회에 빛나는 나라를 건설합시다.